자, 25번 허프의 이 중력 모형에서 가능 매상고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자, 유인력 지수는 적은데 그 매장 면적은 200평. 근린 지역과 점포에 거래된 지수는 우리가 얼마? 2로 가정하죠. 자, 이론적 매상고를 보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근린 지역 A 지역과 점포의 거리가 1km죠. 그래서 거리의 우리가 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1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은 200평이 되겠죠.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B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 200평. C는 매장 면적이 200평인데 거리 3이죠. 요거죠. 그럼 여기 200이고 요건 얼마죠? 50이고 9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200을 9로 나눠주면 얼마나 돼요? 9, 2, 18, 22점 얼마 나오죠? 18, 22점 약 뭐 2가 나오나요? 자,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272점 약 2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272.2가 나오는 거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에 우리가 비례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로 가정한다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우리가 이론상 가능 매상고는 얼마냐?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요게 270이죠. A 지역에서 구하는 건데 A 지역에서는 200 전체 272점에서 A는 요거죠. A는 얼마? 200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얼마? A에 지출 가능액 1000만 원 곱해주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26번. 다음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계획이 미입을 하면은 도시 주변에서 지가가 낮은 곳에만 선택해서 불규칙 밑줄, 불규칙 포인트죠. 흉하게 개발되는데 때로는 비지적 개발 또는 개구리 뜀뛰기 개발, 도시 스프롤의 유형이죠. 스프롤 형상을 나타나거든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 나타나기 쉽고요. 스프롤 형상은 주거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스프롤은 확산은 과거로 이를 인위적으로 환원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쉽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5번 정답인데 이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5번 정답. 27번 옳은 것. 변동금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높을 경우에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동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고정이자율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을 때 하면 안 돼. 낮을 때. 2번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정답 지문입니다. 낮을 때입니다. 낮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죠.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뭐보다 대출 이자율보다 더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낮을 때 차입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낮을 때입니다. 4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동이자율보다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죠. 4번 정답. 대출 계약 당시의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것. 그래서 5번 틀렸는데 5번도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28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에 우리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맞는 지문이죠.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난 분석이 바로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 나타나겠죠. 시장 분석. 자, 3번에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흡수율 분석,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 특성 분석하는 요거 흡수율 분석이라 시장 분석. 2번 정답. 자, 그리고 이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고, 이게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 요거.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은 다섯 번째. 순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상권 분석은 이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하는데, 시장 분석에 있어서의 단위는 상권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상권의 범위는 이 개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맞는 지문 2번 정답. 29번 가장거래가 뭔가?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 동그라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 지분을 갖는 건데,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차지 방식은 차지, 땅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은 주고받지 않는데, 계약 종료 시점에서 땅을 빌렸으니까 무상 반환하고요. 건물은 공동개발사업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합니다. 맞는 질문. 사업 수탁 방식은 건물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관리 운영까지 사업 실시에 대한 전반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방식인데, 사업이 개발업자 명의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져요. 3번 정답이죠. 3번은 무슨 누구의 명의로?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사업은 우리는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 개발업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자, 4번 공동 빌딩 건설 방식의 경우 사업 방식은 각 토지 소유자가 상호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설하는 자력 건설력, 또 건축비를 개발업자 등이 부담하고 토지 가격, 건축 자금 비율에 따라 나는 등가 교환형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공동의 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제3자에서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돼요? 배분하는 공동사업 방식입니다. 자, 3번 정답이고 30번 옳지 않은 것. 자,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은 물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의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제품을 사고 팔고 임대차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 마케팅 종류가 2번. 3번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공급자 시장에서 매수자,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마케팅 전략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4번 고객과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은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30번에 4번이 정답이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관계 마케팅 전략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1번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인데 부동산 투자자는 매각에 의한 자본 차익뿐만 아니라 융자를 승계함으로써는 이익도 기대할 수 있죠. 지렛대 효과.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네요. 2번 이자율은 오늘 소비를 포기하고 이것을 오늘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 시간 선호 가치인데 항상 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융자 잔고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이자는 뭐 융자 잔고거든요. 융자 잔고에 이자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3번 모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 유인을 하는 기본적 최소한의 요구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실질 이자율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단순히 대서 명목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부채 감당률의 변화와 채무 불이행 위험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자, 5번에 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높다. 부채 감당률이 높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뭐다? 우린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뭐야?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은 무슨 관계? 마이너스고. 자, 32번. 자, 차입자 입장에서 옳은 건데 시중은행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자료는 고정금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죠. 자,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뭐가 돼? 우리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겠죠.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1번 틀렸고 통상적으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편,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거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은 변동금리 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번 정답.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자 여러분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그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이때 월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체감하거든요. 원금은 어떻게 돼? 변화가 없거든요. 원금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는 점점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맨 끝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집. 지금 뭐일 경우다? CA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형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은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 보금자리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33번 CMO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CMO는 발행기관이 하나의 모기지 풀 이런 얘기죠. 하나의 모기지 풀을 해서 몇 개의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서 발행하는데 이때 나눠진 계층을 우리는 트랜치라고 하죠. 트랜치. 1번 개념입니다. 만기가 장긴 트렌치일수록 만기가 장기로 간다. 뭐 1년, 2년, 20년 장기로 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죠. 3번 원리금을 트렌치별로 처음에 1년 원금이자 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2년차, 끝나면 3년 이런 식으로죠. 원리금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MPTS의 성질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조기 상환 위험은 MPTS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런데 트렌치별로 부담하는 조기 상환 위험의 크기는 다르죠.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높아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뭐다? MPTS. 자, 5번에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건 MPTS와 동일하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MBB와 성격 유사하죠. 요 두 개를 갖춘 뭐다? 혼합이죠. 이 두 개를 갖춘 혼합형 성격을 가진 MBS를 의미하죠. 5번 정답. 34번 유동성의 부동산의 낮은 유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증권화 상품 아닌 거 찾는 거. PF는 증권화 상품이 아니라는 거. 닉즈는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죠. 부동산을 주식 담보로 주식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요거 뭐죠? 부동산 펀드죠. 자, 5번 정답입니다. 35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되며 원본과 과실, 원본은 가격, 임대료는 과실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실적 가격은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잠재 가격이 된다. 여러분, 부동산의 현실적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2번 정답.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자, 3번은 시장가치 개념. 그리고 4번은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고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 배려에 형성되고 부동산 가격은 단독으로 고립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36번 틀린 것. 자,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하죠. 오늘 배우셨습니다. 1번 정답. 틀렸죠.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3번은 유사지역의 개념이죠. 4번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경우에는 전환전이죠. 낮은 동그라미 전환전, 전의 동그라미. 그게 포인트 맞는지. 37번. 자,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건물의 재생산 원가에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물론 통상적 부대 비용 포함되어야 되겠고 건물 비용 구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고 비용 접근법의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건물의 실제 가치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회계학에서의 감가사용과 다릅니다. 내용이 같다니까 틀려. 다르다. 자, 건물의 물리적 감가는 자연적 사용에 따른 마모, 기능적 감가는 디자인 구조 악화,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 공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하죠. 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합니다. 자, 38번. 자, 거래 사례 비교를 해서 2011년 10월 1일에 1억 원에 거래된 매매 사례를 조사했는데 기준 시점은 2012년 3월 30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어린제까지 12월 31일 그리고 3월 31일 요게 어떻게 돼? 2004 4분기 요거는 1/4분기 여기 몇 년? 2011년 요건 2012년 이 되겠죠. 그럼 얼마? 4/4분기 가격 상승률 2%죠. 이 10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2% 뭐 했다. 상승했잖아요. 상승률. 그리고 여기 곱하기 또 마지막 또 1월 1일 기준 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얼마? 1% 하락을 했네요. 1% 하락을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네? 시점 수정을 했어요. 여기인데 얼마에 거래됐다? 1억 원에 거래를 하겠죠.
그럼 얼마? 여기 0, 1점 요건 얼마? 2 곱하기 0.99 곱해주면 되겠네. 39번 환원 이율 결정 방법 중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다. 오늘 우리 배울 때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의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해서 구하는 방법. 뭐죠?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고 하죠. 2번 정답.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5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되고, 자 건물 표준지 공시가 공시상 틀렸죠. 아까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상은 표준지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입니다. 자, 그 3번은 단독입니다.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요거 한 3번 출제했네요. 4번 정답.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 모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